자, 그래서 이 슬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 슬립은 바로 길바닥과 바퀴, 사실 바퀴까지 포함하는데요. 뭐 눈 온 날 길바닥이 쭉쭉 미끄러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맨날 비슷한 레벨에서 바닥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안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해서 잘 못 느낍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걸음걸이가 바뀌거나 또는 약간 자갈이 있는 데 가시게 되면 그냥 맨바닥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마찰 계수가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립을 잘 경험을 못하고 우리 몸이 거기에 잘 반응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눈 오는 날 딱 가면 평소에 잘 못 보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빠집니다. 그래서 이 슬립은 노면하고의 상태인데, 내가 모바일 로봇을 만드는데 노면이 지저분할 수도 있고 더 깨끗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누군가가 기름을 흘려놨을 수도 있고 모래를 흘려놨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하드리 옵저브드라고 써놨는데 하드리면 거의 부정에 가깝고요. 우리가 관측을 해서 이 바닥의 상태를 일반적으로 알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 로봇 쪽에서 느끼셔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DX는 J D세타.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D세타 부분에 각속도를 투입하면 자코비안을 써서 XY 세타에 대한 걸 뽑아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완벽한 경우입니다. 슬립이 없을 때, 논 슬립. 슬립이 없으면 우리가 굴러가기 때문에 롤링이라고 하거든요. 슬립이 없을 때만 이 수식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노이즈라고 하는 것들, 바닥에서 생길 수 있는 노이즈들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DX 자코비안 D세타, 자코비안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이 로봇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로봇은 언제나 슬립에 의해서 뭔가 왼쪽으로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또는 좌우로 흔들리는 형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경우의 수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슬램을 쓰는 겁니다. 이 슬램,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슬램에 있는 로컬라이제이션 기법을 써요. 로컬라이제이션은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비이콘이 있을 때 현재의 내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 위치 인식하는 위치 인식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현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바퀴만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퀴만 가지고 안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센서를 쓰는 거죠. 뭐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카트를 밀고 갈 때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죠. 여러분들 마트에서 부모님이 시키셔서 카트 끌고 가보면 눈 감고 카트를 끌어보시면 절대 앞으로 못 가고 옆에 쿵 하고 박죠. 슬립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똑바로 앞으로 가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무언가를 보면서 가면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비주얼 피드백, 눈으로 보는 피드백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를 내가 아니까 똑바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눈으로 보고 맵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지금 현재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램은 로컬라이제이션, 바로 다른 센서를 써서 눈 감고 걸어가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걸어가면 인코더 정보만 보는 거하고 똑같고요. 눈을 딱 뜨면 그 순간부터는 피드백을 토대로 해서 현재 내 위치를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램은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L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로컬라이제이션 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95년도에 슬램이 나오고서는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이 문제를 풀면 되겠네, 그렇게 했는데 로컬라이제이션을 그 당시에 레이저 스캐너나 또는 비전을 써서 하려다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 당시에 많이 썼던 레이저 스캐너는 지금도 가격이 1,000,000원입니다.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회사, 나중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 제품을 쓰게 되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2001년도 땡스기빙
그때 나왔던 룸바의 경우에 유일하게 그 당시에 독특한 전략 하나를 썼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또 다른 좋은 접근 방법이 없겠는가? 문제 자체를 스토캐스틱 관점에서 보면서 문제의 도메인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요새는 이 기법을 잘 안 쓰고 있는데요. 보통은 그냥 슬램을 씁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스캐너 가격이 15만 원에도 살 수가 있는 좋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세서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좋죠. 이 당시 PC보다도 훨씬 좋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전략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 새로운 전략, 이 슬램을 요새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슬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뭔데? 정말 저가 센서. 거리 센서는 그 당시에 적외선이었나? 초음파였나? 지금 헷갈리는데 아마 적외선을 썼을 겁니다. 근데 적외선 센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원 정도밖에 안 하죠. 이 싸구려 센서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또 다른 스토캐스틱 접근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스토캐스틱이라는 거, 우리가 로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노이즈가 되게 많은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시작한 이 스토캐스틱 접근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전년도까지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했는데 이번에는 예제를 만들어서 오늘 예제 만들면서 몇 가지 문제 있는 것도 보셨지만 다음번에는 제가 다 수정을 해서 코드로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토캐스틱 접근론은 도대체 뭔데? 간단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먼저 어차피 이 스토캐스틱 환경에서는요 똑바로 못 간다라는 이 정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많은 이 전에 있었던 로봇들은 똑바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똑바로 못 갑니다. 이 당시에 저가 센서들 가지고서 그것도 가격을 200불, 그 당시 가격으로 199불에 나왔었는데요. 20만원, 요새 돈으로 한 24만원? 옛날 룸바가 더 쌉니다. 20만원대를 가지고서 로봇을 만드는데 뭐 배터리 들어가고 프로세서 들어가고 뭐 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센서는 진짜 싸구려 100원짜리 센서들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로봇은 어차피 똑바로 못 간다라는 대전제를 깔고서 이 문제를 접근을 한 겁니다. 사실 이 기법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 문제를 똑같이 역공학으로 풀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똑바로 못 가니까 뱅글뱅글 도는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싸구려 장비들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접근한 것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전략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전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역공학으로 이걸 보고, 이게 왜 이 짓을 할까? 라고 하는 거를 한 3일 정도 제가 열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법들이 여기 쓰이고 있다는 것들을 찾아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쓰고 있는 전략은 사실은 나중에 자료로서 제가 다음 주에 더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예 로봇이 똑바로 못 가기 때문에 왼쪽으로 갈 때는 월 팔로잉, 벽을 쫓아가는 걸 하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빈 공간을 찾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찾는 탐색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뱅글뱅글 돌면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장애물은 어디 있을까? 오른쪽으로 갈 땐 장애물을 탐색하는데, 그러니까 장애물하고 부딪힐 때까지는 오른쪽으로 돌고요. 왼쪽으로 가는 거는 벽을 따라갈 때만 왼쪽을 따라가는 이상한 해괴한 전략입니다. 이게 룸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룸바가 MIT였나 스탠포드였나 아마 둘 중에 한 군데서 이걸 과제화해서 한 2, 3년 동안 개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게 어딘지는 중요하지도 않고, 이 전략 전체가 명확하게 공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공학 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본인들의 의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장애물을 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갈 때는
벽을 쫓아가는 것만 왼쪽으로 합니다. 어차피 똑바로 못 가기 때문에 똑바로 못 간다라는 거를 기본 전제로서 인정을 하면 둘 중 하나밖에 없죠.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은 노이즈를 예를 들면 0.2배 투입을 한 경우에 아까 보셨겠지만 이 녀석은 똑바로 가지 못하고요. 가면서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지금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삐뚤어지는 것들이 많이 심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쪽으로 갑니다. 이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정말 어이없는 거는 오메가 L, 오메가 R이 1일 때입니다. 그래서 둘 다 1로 아까는 우리가 4를 대입을 했었는데 1로 되게 적게 갈 때에는 왼쪽으로 삐뚤어지고 있고요. 5 해서 좀 큰 값을 넣었더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삐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속도가 좀 높을 때는 왼쪽으로 가고 속도가 좀 높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더라. 이건 뭐 반드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뭐 똑같은 속도를 넣었더니 속도가 적을 때는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으로 가고 속도를 높이면 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고 이건 어떻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가지를 어떻게 해도 똑바로 갈 수가 없거니와 특히나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도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처음부터 내가 왼쪽으로 돌게 하든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왼쪽 똑바로 가면서 왼쪽이 됐다 오른쪽이 됐다 이런 거를 모델링해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오메가 오른쪽에는 플러스 오메가 넣으면 무조건 이거는 노이즈가 있더라도 왼쪽으로 돌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으면은 어쨌든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왼쪽으로 갈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왼쪽으로 가고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가고는 길게 갈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이없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모바일 로봇을 가지고 해보시면 장난감 탱크 갖고 해보셔도 좋습니다. 건전지 새 거 넣으면 어떨 때는 앞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어떨 때 또 오른쪽으로 가는데 건전지가 점점 닳기 시작하면 어떨 때는 왼쪽으로 가던 게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던 게 왼쪽으로 갑니다. 이 문제는 애시당초부터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우리가 똑바로 앞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입력을 넣어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경우를 이런 식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왼쪽으로 가거나 아예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 두 가지 경우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는 벽을 쫓아가는 월 팔로잉 기능을 했고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장애물을 탐색을 해야 되는데 장애물을 탐색을 하는데 장애물이 있는 뭐 이렇게 대충 가다 보면 장애물을 만날 텐데 이왕이면 이렇게 가는 중에 빈 공간이면 벽까지 이렇게 가서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갈 때 많이 회전을 하면서 벽 청소를 하면 이 바닥면을 청소를 많이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장애물을 찾는 미션에서 얘가 나선형이 되도록 방법론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룸바의 실제 기능을 보시면 이 부분이 뭔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룸바 570인가 370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한 5년 전쯤에 35만원? 가격도 쌉니다. 그러니까 슬램 들어가 있는 버전들은 뭐 가격도 되게 비싸요. 요새도 한 70만원, 80만원짜리도 있고요. 근데 가격은 굉장히 싼데 청소 성능은 최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얘가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왼쪽, 오른쪽 두 가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다 장애물을 만났더니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삐딱삐딱하고 이제 왼쪽 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왼쪽 벽 쫓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이제 왼쪽으로 회전을 했죠, 지금도. 그리고서 또 갑니다. 벽 쫓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벽을 쫓아가기 위해서 왼쪽으로 회전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따위 공 정도는 에러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밀고 가고 있고요. 이 녀석이 BLDC 모터 써서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의자도 밀고 갑니다. 자, 이게 이제 룸바가 보여주고 있는 되게 이상한 점인데 이 녀석이 시작을 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래서
장애물을 탐지하는데 약간의 속도 조절을 통해서 나선형을 그렸고요. 장애물을 만나면 그때부터 월 팔로잉 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돌고, 월 팔로잉 중에 장애물 만나게 되면 왼쪽으로 돌면서, 자, 이 녀석이 하는 모션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여기 바닥도 깨져서 삐뚤어졌는데 벽을 만나면 조금 왔다 갔다 조금씩 틀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녀석의 되게 특이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선형으로 오른쪽으로 도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녀석이 하고 있는 이 특이한 모션, 뭔가 장애물을 만날 때까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왼쪽으로 돌기 시작할 때 삐딱 왔다 갔다 해서 벽을 쫓아 들어갑니다. 또 부딪히면 벽을 쫓아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이게 많은 분들한테 UX 측면에서 질문을 했을 때 사용자들은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청소를 쓱싹 여러 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녀석이 스파이럴 모션, 아까 처음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돌면서 장애물을 이러한 헤딩 앵글로 부딪혀서 삐뚤어 갑니다. 삐뚤어 가서 박았으면 여길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삐뚤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왔다 갔다를 해서 왼쪽으로 벽을 따라가려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서 만났으면 이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얘는 오른쪽으로 도는 행위는 장애물을 찾는 것이고요. 장애물을 찾으면 헤딩 앵글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장애물하고 어떻게 부딪혔는지 계산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장애물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벽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틀어가지고 왼쪽으로 가고 월 팔로잉 하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또 왔다 갔다 해서 이쪽으로 틀고요. 또 왔다 갔다 왼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전략의 우수성이고요. 이 전략이 많은 분들한테 착각을 유발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그냥 대충 오른쪽으로 돌다가 랜덤하게 왼쪽으로 도는구나 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이 녀석은 실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자, 특정한 만큼 돌고 나면은 세 개의 코너를 찾고 나면은 얘가 전략을 수정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다시 보시면 얘가 오른쪽으로 그냥 청소 나선형 움직임 스파이럴 모션을 하면서 들어갈 때 이렇게 삐뚤어 들어갔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는데 들어갈 때 삐뚤어 들어가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났으면 이쪽으로 따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오른쪽으로는 나선형 해서 장애물을 만날 때까지 이 모션을 계속하고요. 장애물을 만난 순간부터는 왔다 갔다를 왼쪽으로 돌면서 장애물을 타고 가려고 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이 녀석이 구별이 됩니다. 사실 이 스파이럴 모션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청소기를 만들면 무조건 뱅글뱅글 돌립니다. 이 뱅글뱅글 돌리는데 왜 돌리는지 모르고 그냥 청소를 많이 하기 위해서 랜덤 모션으로 이게 뱅글뱅글 돈다라고 많이들 착각을 해서 그 이후에 아류작들을 보면은 쓸데없이 그냥 스파이럴 모션을 합니다. 근데 이 스파이럴 모션은 장애물을 찾기 위한 과정이고요. 물론 얘가 이렇게 가서 벽에 가서 부딪힌 다음에 왼쪽 전략으로 바꿔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가서 부딪히면 청소를 요만큼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많이 하기 위해서 스파이럴 모션 그리고 많은 공간을 탐색을 한 다음에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건 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교활한 전략이고요. 적당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턴을 하다 뭔가 장애물을 만났으면 요만큼밖에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게 벽인지 아니면 여기에 누군가가 깡통을 하나 갖다는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스파이럴 모션으로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간 다음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간이 비어있고 여기에 있는 녀석은 어느 각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전략으로 바꿔서 벽을 타고 가는 전략으로 수정한 겁니다.
이게 이제 룸바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전략인데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 전략에서 굉장히 우수한 전략이고 저는 이 룸바가 택한 왼쪽 아니면 오른쪽은 탐색, 왼쪽은 벽 따라가기. 이 전략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 슬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슬램을 쓰는 거고 하나는 룸바가 택하는 전략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슬램 기술,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기술의 주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위치밖에 안 알려줍니다. 위치는 슬램을 쓰면 솔직히 말해서 슬램을 쓰면 로컬라이제이션은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위치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위치를 알았을 때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죠. 내가 현재의 위치를 알고 있는데 이러한 맵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돌아다녀서 올 것인가. 바로 내비게이션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램을 기반한 청소기들은 슬램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현재 위치를 알고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면 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를 잘할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엉망진창입니다. 요새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청소기 업체들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 로컬라이제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를 잘 이상하게 하는 예전에 5, 6년 전 예전입니다만 요새는 낫겠습니다만 국내에 S 기업이 만들었던 청소기는 미안합니다. 명 교수님. 로컬라이제이션은 굉장히 잘했는데 내비게이션 기능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당시 15년도에 보면요.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봇이 현재 위치를 알았는데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중요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로 보시면 내비게이션을 사실 잘해야 되지 로컬라이제이션은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청소기가 자기 위치가 어딘지 몰라도 돼요.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데 청소기가 청소를 잘하려면 집안을 구석구석 잘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 내비게이션이 중요한 거지 로컬라이제이션이 청소기의 주요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잘하기 위한 전략은 무언데? 라고 물어봤을 때 로컬라이제이션에서 맵 그린 다음에는 구석구석 잘 다녀볼래요. 근데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맵이 일부 깨지기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에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스토캐스틱 환경에서의 내비게이션에 대한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 전략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방금 전에 소개드렸던 룸바 기반의 내비게이션 기법 되겠습니다. 센서를 정말 200원 다 합쳐봐야 300원만 투입을 해서 내비게이션 전략을 우수하게 짠 게 바로 이 스파이럴 모션과 월 팔로잉 기능의 조합입니다. 저는 이 룸바를 이 장면을 이 동영상을 제가 거의 3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계속 봤고요. 이게 도대체 왜 이 짓을 할까라는 거를 거꾸로 유추해 들어갔는데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월 팔로잉 하는 부분만 왼쪽 턴을 하면서 월 팔로잉 하는 것만 보고 이거 우수한 전략이구나 라고 판단했는데 오른쪽 탐색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또 다른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동영상 보면서 몰랐고요. 시뮬레이션 하다가 보니까 오른쪽도 의미가 있네 하면서 좀 소름이 끼쳤던 지금도 생각하면 되게 소름이 끼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이 당시에 이런 전략으로 푼 거는 정말 우수하고요. 그 이후로도 청소기의 내비게이션 전략 중에서 이거보다 우수한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로컬라이제이션 기법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가서 보시면은 이거 어렵구나, 진짜 어려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이 로컬라이제이션 파티클 필터 쓰거나 최근에 ORB 슬램 쓰는 것들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구현하기도 어렵습니다만 룸바가 택한 이 전략이 저는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난이도도 훨씬 어렵고요. 이 이후로
내비게이션을 하기 위해서 룸바가 택한 전략만큼 그럴듯한 전략은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난이도로 측면에서 봤을 때 왼쪽 오른쪽 룸바가 택한 이 전략이 훨씬 난이도가 어려운 고급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뒤에서 파티클 필터링 기반으로만 이번 학기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좋은 그리고 고급스러운 어려운 전략이 바로 저희 룸바가 택한 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로봇 쪽 계열들의 전략도 많이 알고 있고 알고리즘 만들어내는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고 개발 속도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른데 제가 테스트를 이 이후에도 룸바보다 좀 나은 전략을 석 달 동안 한 100여 개 정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근데 룸바보다 좋은 전략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고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진짜 눈곱만큼 나아질 정도 뭐 이 정도밖에 또 다른 전략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센서를 가지고서 이 정도의 훌륭한 전략을 만들었던 거 진짜 박수를 보낼 만한 굉장히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고요. 마지막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룸바가 택한 전략이 정말 스토캐스틱 환경에서 최강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애시당초부터 내가 똑바로 갈 수 없고 공간의 입사각, 반사각 여기 들어갔다 튕겨 나오는 각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저가 센서 가지고 이걸 알 수 없거든요. 레이저 스캐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당시에는 자이로도 없어서 자이로 고정도 안 했거든요. 현재 각도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 어차피 똑바로 못 가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 근데 입사각 반사각 이런 것들도 모를 정도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게 룸바가 택한 이 해괴한 전략 중에 하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바일 로봇은 어차피 슬랩이 없으면요, 로컬라이제이션 기법이 없으면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요새는 자이로 센서들이 저가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코더하고 자이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보정 기법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자이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는 자이로도 없었기 때문에 각도도 내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센서는 싸구려 센서 300원 다 합쳐서 100원, 100원, 100원 300원짜리 센서를 가지고 뭔가 내가 들어가는 거리 정보를 보면 각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요 이 센서가 이 벽면이 유리도 있을 수 있고 금속 표면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니스칠이 많이 되거나 타일이 되면 튀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센서 세 개는 각도를 뽑기에 아주 충분한 정도의 센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싸구려 센서 몇 가지만 가지고 이거를 하려다 보면 이 문제 풀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벽 근처의 거리에 정밀도가 떨어지면은 벽에 껴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돌려고 하는데 돌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렇게 돌려고 하는데 벽에 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뒤로 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룸바가 왼쪽 회전을 토대로 해서 월 팔로잉 하는 기능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각도를 조금씩 바꾸는 형태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아주 우수한 전략이고 이거보다 좋은 전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똑같이 싸구려 센서 300원짜리 300원 투자해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유형의 방법을 써도 이거를 명확하게 풀 수가 없었고 그래서 룸바가 쓰고 있는 전략을 거의 똑같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눈으로 보면서 수식 만들어 가면서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했던 결과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 이 룸바가 택한 전략을 똑같이 카피를 했습니다. 이게 코드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돌아가네. 엠페포라 제가 이거 위치를 바꿔놔서 안 떴구나. 자, 이 룸바가 택한 전략을 똑같이 카피를 해가지고요 적용을 해봤고요. 지금 뭐 화면이 많이 흔들려서 지금 벽을 만나면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각도 잡고요. 가다가 또 살짝 부딪히거나 하면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최대한 좀 적게 하고 부딪히면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오른쪽 회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장애물을 찾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돌았고요. 그 다음에 벽에 부딪히거나 짧아지면은 살짝 예, 쿵딱쿵딱쿵딱 왔다 갔다 왔다 왼쪽으로 돌고 있잖아요. 또다시 오른쪽으로 공간을 찾아 돌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만나고 끄딱끄딱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다가 월팔로행 하는데 또 장애물을 만나면 예, 그 짓을 또 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또 오른쪽으로 장애물을 탐색해 들어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벽을 잘 쫓아가고 있죠. 가다가 뭔가 공간이 짧아지거나 부딪힐 것 같으면 살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만큼 거리 떠 있고 여기 순서선 3개가 있는데 3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는 거 두 번째 바퀴 보면 아까랑 패턴이 좀 바뀌어가지고 살짝 또 벌어졌다가 장애물 만나니까 왔다 갔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발로 막아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그냥 벽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왼쪽으로 가고요.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패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돌고요. 뭔가 부딪히면 왼쪽 모드로 그래서 왼쪽 벽을 찾아서 돌고 또 가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왼쪽 턴이고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도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왼쪽을 어떨 때는 왼쪽, 어떨 때는 오른쪽 이게 왔다 갔다 병행되면서 가는 겁니다. 월 팔로잉 할 때는 왼쪽으로만 돌고 대부분 다 왼쪽으로 도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쭉 쫓아가니까 또 벽 쫓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쪽 센서가 벽이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쿵딱쿵딱해서 왼쪽 턴에서 방향 바꿨고 또 장애물을 만나면 왼쪽 찾고요. 여기도 장애물이니까 또 좌수법이라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데 장애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탐색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돕니다. 이제 제가 발로 막아볼게요. 장애물 만나니까 꾸딱꾸딱 왔다 갔다 하면서 왼쪽 턴을 했고 이제 장애물이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돌죠. 여기 이만큼은 공간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보면 여기 이제 삼성 청소기가 있는데 이 삼성 청소기가 이 녀석이 툭툭 쳐서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 이 사이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애물이라 판단하고 왼쪽 전환 하고 이렇게 쭉 쫓아갑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 룸바가 택한 왼쪽 오른쪽 두 가지의 방법론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 우리가 그냥 좌수법만 쓴다거나 또는 그냥 간단한 방법만 쓰게 되면 이런 모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른쪽 공간이 비니까 오른쪽으로 돌면서 탐색 들어가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만나니까 또 왼쪽으로 돌아서 좌수법. 이 영상은 예전에 테스트하면서 이걸 코드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전략을 쓰십시다. 이게 뭐 특화가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쓰자고 했는데 쓰려고 보니까 회사가 조금 있다가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청소기 업체가 망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